지난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였는데 일단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요, 이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좀 살펴보면요, 운전자가 몰던 이 SUV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1차 추돌 사고를 내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700~800m가량을 더 주행을 했고요. 이 앞선 차들을 피해서 달리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에 2m 높이의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 안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운전하신 분은 60대 여성인데 12살 손자가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여성은 이제 크게 다쳐서 5번에 걸쳐서 응급수술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회복해 나가는 상태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뒷좌석에 있던 12살 손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 이 사고 당시만 해도 유족은 단순 사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지금 보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던 이 아버지는 결정적인 음성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왜 안 됩니다. 자,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이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아유, 이게 왜 안 돼? 안 돼, 이게 왜 안 돼? 한 말을 계속 외치는 거. 그 음성을 지금부터 들으실 텐데요. 일단 유가족의 얘기도 계속 이어서 보시죠.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굉음의 소리와 함께 차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된 부분이 1차적으로 의심되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 손자를 잘 태우고 다니다가 700~800m를 가속 페달을 밟고 내달리면서 죽으러 가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봤는데 이 영상 또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느껴지는 감이 전혀 다른데요, 이거. 그렇죠. 실제로 급발진을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운전 미숙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보기도 하고요. 또 나이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에 담긴 그 영상이 사실은 급발진이 좀 의심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왜 안 밟아지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손자 이름을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갑자기 굉음이 발생합니다. 왱 하는 소리하고 예. 또 그리고 급발진 직전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요. 질주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브레이크 등은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저건 밖에서 나왔던 화면일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있는데도 질주했다 그러면 엑셀을 밟은 게 아니고 뭐 엑셀을 밟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밟으면 정지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차의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인 급발진이 아니냐. 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차량 후미 쪽인데요. 들어와 보시면 있죠. 빨갛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저렇게 확 질주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처음 이 사고가 알려졌을 때 운전자 할머니시잖아요. 연세가 68쯤 되시다 보니까 이거 운전 미숙 아니냐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운전하신 분이 68세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혹시 나이 때문에 운전 미숙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유족들은 절대 아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8세 여성이 평소에 그 손주가 10살하고 12살이 있는데 등하원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리고 그 매일 동네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지리도 잘 알고 평소에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뭐 지리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80km 이상을 달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를 태웠는데 어느 할머니가 과속을 하겠습니까? 저도 손주를 태우면 절대 과속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운전자가 정상인지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700m 정도, 800m 정도로 과속으로 달릴 때 다른 차를 피해 갔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정상으로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하다가 할 수 없이 중앙 분리대 받고 와서 수리에 빠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사고 안 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사고 현장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고 현장 주변 일대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영상들을 모두 이렇게 검토해본 전문가들 과연 어떤 의견? 저희는 일단 급발진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일단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 자동차 급발진은 이 공통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의 굉음이 들리면서 듣지도 못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린다는 게 첫 번째가 일반적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배출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오면서 또 타이어도 급가속이 되면서 노면하고 탄하는 현상도 생겨요. 그러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성인데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친 어떻게 보면 급발진의 의심 사고 정도가 아니라 급발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급발진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저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네. 예. 그럼에도 우리 이제 결국 급발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민사, 형사 책임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우리 법원에서는 거의 뭐 한 건 정도 빼고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급발진 증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굉음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브레이크 고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급발진 사고라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시속 자체가 당시 110km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RPM 같은 게 분당 회전수가 2100에서 2200 정도가 되는데 RPM이 5900이나 아이고.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이 지금 생긴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차량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계적 결함인 이 급발진 사고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일단 유족은 차량 제조사 측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고요.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기록 장치를 비롯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 국과수도 최근 EDR 장치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고가 참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님은 본인의 어떤 그런 운전 때문에 본인 과실이 아니었다고 쳐도 손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운전하셨던 할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형사 입건이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족들, 그 사망한 아이의 부모죠. 이 유족들께서 이 할머니께 아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아직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크게 5번이나 응급 수술을 받아서 이제야 처음으로 일반 병동으로 왔는데 손자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치료를 거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께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제보가 좀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박 변호사님 더 잘 아시는 그렇죠. 급발진 인정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아주 거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진행 중이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왜 되냐면 사고 나기 직전에 점검받았던 게 이제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 가능하다고 점검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예전에 2018년 5월 달에 있었던 호남고속도로 B사, 외국차 B사 이 사건인데 요거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계류 중인데 이거 말고 대다수 사건에서 그냥 급발진 아닌 운전 미숙이나 다른 걸로 지금 많이 됐었는데 다만 좀
판례가 좀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결함 사고에서 입증은 원래 같으면 그걸 주장하는 소비자나 운전자가 해야 되는데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예. 소비자나 운전자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너희들 괜찮다는 것을 입증해내라. 이렇게 입증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다 되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법원에 한 건 정도만 가 있고 급발진 인정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번에 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이 뭐 올리신 글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서 약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너무 예쁜 우리 아들. 우리에게 다가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돼서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엄마 아빠 배상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자,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장 영상 그리고 목격자가 최대한 지금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이 사고를 목격하신 가족분들 강릉경찰서로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